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을 받자마자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가 된 셈입니다.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 곧바로 이 탄핵안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강경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오찬 안 먹은 까닭은 5대4가 완성됐냐 이 얘기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힘이 실렸다. 다만 여전한 불씨는 있다. 이번 정책위의장 거취 파동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전임 지도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이제 봉사 정신이 늘 우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하자 이런 얘기 나누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대표님은 날 야단만 치고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당 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29년이 되셨거든요. 제가 6, 7개월 된 사람, 7개월 됐나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계속 모시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원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실 만한 분이죠.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설명드렸고 정점식 의원님께서 이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 의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찬 회동 이후에 얘기했던 부분.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왜 한동훈 대표하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앉아서 기자들 앞에 얘기하지? 의문점을 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서 안 되겠는데 그만하고 또 무슨 일정이 있으신가 봐 우리 대표님이. 문 일어나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저 밖에서 식사 자리하다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저런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잠깐 연출이 됐는데 본론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얘기. 그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결단해 준 거에 고맙고 본인이 인품과 능력을 갖춘 분이다. 한동훈 대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황우여 비대위에 몸담았던 사람들과 한동훈 대표가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 정점식 의원이 안 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심정은 조금 있었겠죠. 어제 아마 본인이 사퇴를 이야기하면서도 일단 면직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 또 뭐 기자회견까지 해서 사퇴의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아마 마음에 어떤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또 뭐 전혀 없는 것처럼 나와서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했기 때문에 저는 불참한 것이라 봅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당내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위의장 한 명의 어떤 이 사퇴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대립각, 즉 한동훈 대표와 소위 친윤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대립각 속에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한 수를 일단 이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권력 관계로 보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최고위원회의 어떤 이 의결 구성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예. 5대4냐 4대5냐. 자, 이것도 연결돼 있는 문제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변화에 대한 어떤 상징성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접목이 돼 있고 예. 특히 정점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 또 어떤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퇴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당의 권력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온전히 있다.
즉 이제 문제는 이제 그만큼 책임감도 있겠죠. 예. 그만큼 온전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일단 저는 정정식 전 의장의 사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풀려나갈 건데 이제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정 전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퇴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존중해주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점식 의원이 사퇴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그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인선은 당대표가 권한이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를 했고 제가 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당헌의 문제입니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차례 한동훈 대표가 추켜 세웠음에도 일단 황우여 비대위 점심도 함께하지 않았고 어제도 물러나면서도 정책위장을 임명하고 자르고 이런 문제는 당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런 말로 시체말로 뒤끝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갑자기 예고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지 한 2시간 만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직전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도 SNS로 사퇴를 통보했을 만큼 뭐 그랬는데 지금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다 그 같이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퇴하는 것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지 이것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당대표는 나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 그런데 내가 결단한 거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면 본인은 물러나기는 물러나지만 내가 진짜 이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을 임명한 게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님이 모이는 자리면 본인이 가는 게 맞죠. 예.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한동훈 대표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은 자기를 면직시킨, 물론 뭐 본인이 사퇴를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 본인을 시키려고 했던 분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한 그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퇴 직후의 통화 내용도 한 대표가 직접 공개를 했는데 결단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서정욱 변호사님, 결단 감사하다.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 여전히 불만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나타난 민심을 예. 저는 당원들의 민심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변화하고 새로워져라.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열하지 말고 예. 하나가 되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저는 민심으로 봐요. 결국 변화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새로운 진영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임명권이 있고 없고 면직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순리와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일괄 사표를 내는 게 관행이고
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분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끝까지 극한으로 가서 뭐 의총추인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예. 서로의 그 모양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민심으로 보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게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좀 이게 결과는 잘 됐다 봐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그 고맙다는 이거는 이게 포용을 해야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저는 정점식 의장이 뭐 꼭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친윤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 이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이제 그 친윤의 고맙다고. 입장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물러나면 친윤계 쪽이 좀 전반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전선을 유지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배후에서 친윤이 좀 버티라 이런 이제 요구도 있었을 거고요. 배후에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자리 욕심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비난보다는 고맙다고 이게 포용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 정점식 근데 약간 이게 뒤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이게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예. 저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서로에게 고맙고 앞으로 이게 열심히 돕겠다. 예. 이게 가장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자기 사람으로 일방 교체하지 않고 변화 명분을 앞세워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실어졌고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러났으니 또 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오늘 뭐 기사화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법대 5학번 차이고 사법연수원은 오히려 정점식 의원이 선배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휴가 때 정점식 의원도 찾았고 뭐 빈소에 찾은 것도 있고 사실은 정공, 성렬이 형 하면서 과거 대선 캠프 때도 여러 사법 리스크, 법리 리스크를 정점식 의원이 윤 대통령 그 부분을 많이 보조했다는 평가, 두 사람의 얘기가 좀 가깝다, 두텁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다 물러났고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그 장악력을 갖게 됐다는 건 일단 결과론적인 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원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장이 사표를 먼저 내면 뭐 여러 통합 차원에서 정책위장 유임시키려고 했는데 사표를 바로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동훈 대표 측도 얘기를 후일담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일단 이 정점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사실은 이제 정치 이전부터 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다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즉 예. 대선에 출마하면서 맺었던 인간관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여기 와서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은 관계에 있었는 바로 정점식 전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같이 이제 대구지검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선배긴 하지만 예. 서로 뭐 전공 그다음에 뭐 성렬이 형라고 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책의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휴가 때 대통령 휴가지 함께 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저거거든요. 그렇게. 친분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요. 휴가를 함께 갈 정도로 친분이 있으니까 특히 지난 선거 때 이 정점식 전 의장의 부인께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대통령이 직접 상가에 가서 1시간 동안 있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아마 상가에 간 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이제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또 이 이 한동훈 대표하고도 정점식 의장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함께 예. 근무도 했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딱 이게 끝났는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전부 다 사의를 표명하잖아요. 당 대표가 새롭게 그렇죠. 나오면 당에서 들어오면 다 사의 표명하고 이제 당 대표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재신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정점식 전 의장이 일체 사퇴를 하지 않고 또 본인은 임기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 점점 의심이 쌓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혼자서 버틸 분이 아닌데 뭔가 어떤 조직의 어떤 뒷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 박정원 후보자가 당선이 안 되면서 예. 최고위원 구조가 굉장히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자칫하면 5대4가 4대5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권력의 그립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과 정말 친분이 많은 사람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이제 개인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은 버티고 또 거기다가 지금 원내대표까지도 유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유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압박이 있으니까 점점 더 교체에 대한 어떤 이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본인이 직접 교체에 대한 언급을 했고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막존막후 성격으로 일단 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이현정 의원이 잠깐 전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렇게 됐고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도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5대4 벌써 이제 친한 친윤 지도부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전 정책위장의 후임으로 대구 4선의 중진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저랑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뛰시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요. 근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정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안정감 있으신 분이고 우리 당에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런 추천을 여러 군데서 받았고 저도 지난 총선에서는 아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뛰셨던데 그때 제가 굉장히 유능하시고 안정감 있는 분이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를 해서 출발하는데 한번 같이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입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에 우리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사람들은 개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런 거겠죠.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김정혁 최고위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진종호 정년 최고위원, 추경호, 김재현 원내대표 최고위원이었고 김민전, 인요한 또 다른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그 최진봉 교수님, 과반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제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뭐 당내 현안 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정말 친윤 친한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친윤 그룹에서 계속 반대하고 뭐 이런 발목 잡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근데 만약 인원이 친윤계가 많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 평상시야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견이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 또는 뭐 예컨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특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 경우에 결정을 내리자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럴 경우에 친한이 5이고 친윤이 4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가 쥐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당대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요. 과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위 의장 자리도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에게 친한 분, 본인하고 가까운 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뭐 김상훈 정책위 원장이 가깝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정책위 의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고도 뭐 여의도 연구원장, 뭐 전략기획부총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보니까 일부 오늘 오전에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여의도 연구원장 유임 얘기 있고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전 의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느 정도 뭐 확정이 된 거예요? 뭐 저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뭐 지금 대충 이제 내정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략 파트 그리고 또 지금 지난번 이제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프에 있는 인사들을 좀 꾸리는 역할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세력과 본인의 어떤 이런 이 네트워크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번 이제 총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캠프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맡겠죠. 예. 특히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야 전략, 뭐 이제 대국회 전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국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짜기 때문에 아마 예. 신조에 내정된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가 중점을 두는 게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정책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 연구 기능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박사 가지고 있는 분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연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10몇 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탱크 기능이 많이 줄었다 이 완전히 말씀하시는 줄었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에 또 노조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 총선 당일날 또 직원들이 출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홍영님 지금 원장이 들어가서 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좀 책임을 가지고 연구 기능 그다음에 이제 민심 여론조사 등등해서 연구 기능과 민심 기능 그다음 교육 기능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점을 두는 게 이제 교육 기능입니다. 이게 예. 뭐냐면 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지구당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또 새로 정치를 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들을 옛날에 연수원 기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연수원 팔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기능들을 복원하는데 이제 아마 여의도 연구원이 좀 기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언급하셨던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신지호 전 의원, 뭐 부총장 언급 나오는 한동훈 대표와 꽤 가까운 인물들인데 어쨌든 어제 정책위장이 물러나면서 한동훈 대표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곳곳에 당 지도부에 배치됐다. 이런 게 이제 어제 오늘의 큰 흐름으로 저희 자막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불만을 갖고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서민종 사무총장님이나 정점식 정책위 위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뭐 압박이라고 표현을 지금 있지만 공개적으로 뭐 새로운 대표 지도부에서 사퇴 요구를 뭐 일관 사퇴 요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책위장이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퇴로 기결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결국 물러나지 않았냐. 강수규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고 뭐 익명을 요구한 뭐 얘기들 중에 벌써부터 힘자랑이다. 적과 싸울 때냐 하는 방식이다. 이거에 대해서 꽤 뭐 물밑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자꾸 이게 그 갈등이니 분열이니 견제니 뭐 이런데 그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예. 이제는 이제 정말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지금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예. 모두 깨끗하게 승복해서 예. 하나가 되라는데 지금도 계속 갈등, 견제, 뭐 분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일단 대표 체제에 나중에 대표가 잘 못하면 그때 결과를 평가받는 거지 지금은 심어쉬울 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는요. 예. 솔직히 제가 정점식 의장이 있잖아요. 예.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지금 정책이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예. 요즘요. 예. 근데 대표도 검사고 이분들이 검사잖아요. 저는 김상훈 의원은 행정고시 붙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변화나 새로운 걸 떠나서 정책적인 역량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정점식 의원보다는 김상훈 의원 이분이 저는 정책에는 맞다고 봐요. 예. 따라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개파식도 열잖아요. 따라서 자꾸 이게 분열 갈등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이게 변화와 이 관점, 그다음에 능력, 적임자 예. 이 관점에서 보면 정점식 의원보다는 김상훈 의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친윤 친한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의 발전을 위해서고 앞으로 민생 정책으로 집권 여당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좀 더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김상훈 의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사선 동안 안정감이나 그다음에 이분이 경제 전문가라니까. 예. 지금 우리 상황이 그게 필요하다는 정책에서는요. 예. 그래서 저는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뭐 다만 아까 뭐 일부 언론 보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윤 쪽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힘자랑 아니냐. 뭐 이따 자막으로도 잠깐 나갔지만
힘자랑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남은 절차를 살펴볼게요. 일단 김상훈 새 정책위장이 나왔고 뭐 의원총회 추인 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텐데 일각에서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3선이고 김상훈 정책위장이 4선이다. 그러면 오히려 원내대표보다 정책위장이 선수가 많은 이런 것도 한동훈 대표 입김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3선이고 이번에 신임 김상훈 이제 정책위 의장 후보죠. 내정자가 4선이라고 해서 예. 뭐 이게 선수로 반드시 제압하는 그런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쨌든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유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를 좀 그 유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된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그 김상훈 내정자를 이제 의총 다음 주 아마 초쯤에 의총이 열릴 것 같고요. 의총에서 이제 추인 과정까지 거쳐야 완벽하게 이제 정책위 의장에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인 과정 속에서는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 어차피 의총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또 반대 없이 뭐 사실 이런 정도면은 추인은 사실 무슨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의결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것도 알겠습니다. 관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부터 힘자랑이냐? 뭐 아직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아까 강승규 의원도 뭐 애둘러서 뭐 본인은 좀 불만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됐고 정책위장도 김상훈 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을 변화시켜야 됐다는 기조에는 확실히 힘을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선을 넘진 않고요. 오늘 황우여 전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면 한동훈 대표 어제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당 대표님하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저도 물론 몇십 년을 정부에 있었지만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저렇게 철저하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정말 제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돼서 누리게 된 큰 기쁨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장관할 때 이랬거든요. 늘 총리님께 여쭤보면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너무 든든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둥이시고요. 제가 당에서 총리님의 완숙하고 애국적인 이 정책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부의 원력격인 지금 한덕수 총리 만나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같이 몸담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공이 쌓인 분이라고 이제 추켜 세웠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만나서 잘 모시고 잘 배우겠다. 결국은 이현정 의원 일단 정책위장 관련 뇌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뭐 정책 민생 혹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통합 측면 뭐 이런 것도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원로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 마음을 사는 행동. 지금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도 이제 앞으로 고위당정 같은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한덕수 총리를 이제 만나서 한 것이고 또 황우여 지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요. 3선 이상 중진들을 3, 4모로 만납니다.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2명, 3명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이제 만난 일정들이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로 만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로 만나면 이게 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소규모로 만나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 또 응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하고 그 이후에는 당 외에 있는 이제 원로들을 쭉 만나는 걸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가장 지금 약점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아직 못 믿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당 내외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에도 어떤 믿음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본인들이 열심히 일단 좀 외부와 외부의 어떤 동조 세력, 즉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정점식 의원이 오늘 오찬회동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 힘이 실렸고 그리고 너무 뭐 압박해서 정책위장을 물러나게 뭐 후임자까지 앉히는 정도로까지 그 큰 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 남은 불씨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한동훈 대표의 스스로의 과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와 여전한 후폭풍이 있었던 정책위장 거치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